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측만증 환자 통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치사 성민범 원장입니다. 많은 학생분들과 환자분들이 측만증으로 병원에 방문하십니다. 오시는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조한 책은 우리나라 측만증 치료의 선두자이신 서울 아산병원 이춘성 교수님의 척추 측만증이라는 책입니다. 일반인도 읽을 수 있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측만증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만증 원인을 설명할 때 특발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인을 잘 모른다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먼저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태아 때 엄마 뱃속에서 자리를 잘못 잡아 그런다는 가설도 있고, 평행 감각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에게서 자주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성장 호르몬 이상, 그리고 디스크 근육을 이루는 성분에 이상이 있어서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중요한 건 특발성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기의 척추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생기는 구조성 측만증과 외상, 질병, 퇴행적 변화로 인해 생기는 비구조성 측만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이 구조성 측만증이고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측만증입니다. 비구조성 측만증은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되면 측만증이 호전되는 질환이라 검사를 통해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개 60, 70대 노년층에서 생기는 측만증이 이런 비구조성 측만증이고 퇴행성 척추 질환인 경우가 많아 그 부분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면 됩니다. 특발성 측만증에서 검증된 치료 방법은 관찰, 보조기 치료, 수술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근 치료 경향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보조기 치료의 경우 하루 종일 착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8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착용하는 방식으로 가능해졌고, 수술의 경우 후방 접근 방법으로 나사모 수술 방법 등을 이용합니다. 보조기나 수술 이외의 방법들은 지금까지 검증이 된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측만증을 교정해서 치료한다는 것은 잘못된 치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치료 방법은 측만증 환자의 몸이 균형이 무너진 상태의 경우 균형을 잡아주는 목표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측만증을 진단하는 순서는 문진, 진찰, 엑스레이 검사, 정밀 검사의 순서대로 합니다. 보통의 경우 정밀 검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는 첫 번째,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인데 상하지의 근력이나 감각, 반사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너무 일찍 나타나거나 너무 늦게 나타나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대개 10살 전후로 발견되는데 5, 6살 정도에서 너무 빨리 발견되는 경우이거나 10대 후반에서 늦게 발견되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도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행이 너무 빠른 경우 정밀 검사를 해야 하고, 네 번째로 좌측 흉부로 망곡이 이루어진 경우, 다섯 번째로 통증이 심한 경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측만증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전체 척추를 찍은 이후 휜 각도를 측정하는데 10도 이상의 경우 측만증이라고 진단합니다. 다만 재는 사람, 방법에 따라 재는 시간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10도 이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해 두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도 정도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도 변화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보통 6개월 주기로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측만증은 보통 10세 전후로 발생되어 성장을 하면서 망곡이 점차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 기간에는 꼭 4 내지 6개월 정도 간격으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더 자주 검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장이 끝난 후에도 전체 환자에서 70% 정도에서는 망곡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치료 부분에 대해 많은 의논이 있으나 교정 목적으로 치료하는 건 검증이 된 치료 방법이 아니므로 측만증으로 인해 증상을 보이는 경우 그 망곡이 심화되는 걸 억제하는 목적으로 운동요법, 통증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측만증으로 인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한 경우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증상에 맞게 도수치료, 체위충격파,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를 합니다. 이상으로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발성 측만증은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잘 관리하면 일생 동안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통증 없이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치사 서민범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